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좀 신선해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우리 부네스코의 새로운 위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함께하십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동래 원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으로 나오긴 했지만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 잘 배워가지고 오늘은 역사 소매상이 되어서 소매상 선생님들께 역사를 잘 떼어다가 네.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세요? 나 학생인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이시구나. 막 악플을 달 것만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사실 무서워하는 게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네스코 위원회 주제에 맞게 또 한 분 귀한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맞아요. 소개해 주시죠. 부산의 국제교류 역사를 연구하는 시민들 모임 네. 부산 초량회관 연구회 강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10회 부네스코 위원회 네. 또 새로운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네스코 선정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t's a Monday and there's so much to do. You gotta wake up soon, cause it's already noon.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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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You know it's something special when you roll out of bed and then you realize life is not of the end. Get it together, yeah, it happens again. But it doesn't matter cause it's not the end. We got time to improve, time can renew. I don't know. 네, 제10회 부네스코 위원회 오늘의 선정지는 바로 용두산 공원입니다. 네. 부산 사람 치고 용두산 공원에 대한 추억 없는 사람 맞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울 사람이 네. 저도 뭐 갔다 왔어요. 아, 다녀오셨어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네네. 작년에 어머니와 함께 아, 광복동을 쫙 걷다가 에스컬레이터로 걷긴 좀 힘들죠. 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산에 살아서 네. 여기 용두산공항 비둘기가 제일 먼저 지금은 없어졌죠. 예, 지금은 약간 비둘기가 혐오의 대상이 돼서 네. 길에서 만나면 약간 돌아가야 되는데 네. 100원을 주면 옥수수 말린 거를 모이로 사서 뿌려주시죠.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1,000원이고 더 달라 해가지고 10번이고 11번이고 그렇게 줘서 그 시절만 해도 그쪽 비둘기 절반은 제 밥 먹고 컸다고. 그렇게 먹이니까 그때 살이 쪄가지고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거의 날지를 않죠. 항상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두산 비둘기 아빠셨네요. 하지만 그 비둘기 말고도 새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새점을 봐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요? 네, 조그만 새가 이렇게 종이를 탁 물어당기면 그걸 할머니가 펼쳐서 점을 봐주시는데 500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안 가봤구나.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죠. 뭐라고 나와요? 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진부한 세부적인 얘기들. 얘기는 아니에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정도의. 아니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다 추억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용두산 공원이 100여 년이나 됐다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네.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것들이 문화유산 후보로 올라와 있을지 각 네. 분야의 부산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네스코 자문단이 유산 후보를 선정했는데요. 그 첫 번째 후보 만나보시죠.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저희가 이번에는 그 문화유산 후보를 정확하게 딱 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진 않고요.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시는 강석환 대표님과 또 김학론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조용히 해주시고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죠. 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 뭘까요? 저희 분해스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석하고는 뺄 수가 없는 항상 비석은 나오죠. 무조건 그렇죠. 나오는. 하나씩 있어야죠. 그러니까 뭔가를 또 기념했겠죠. 용두산 공원 기념비가 아닐까. 공원을 세웠다. 그 최초의 세우자고 주장하신 분에 대한 감사의 비석. 이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일리가 봅니다. 뭐 일단 비석하면 인물.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제 생각에 용두산 공원과 관련된 어떤 인물을 기리는 이런 비석. 아니 우리 의원분들이 네.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늘 틀려요. 그렇죠. 아시는군요. 늘 달라요. 맞습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궁금합니다. 바로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화재 예방비입니다. 네, 화재 예방비. 예방비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건지 김학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화재를 막고자 하는 간절한 영혼을 담은 비석입니다. 네. 이건 화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쉬울 텐데요. 네. 용두산 신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산 신령에게 바친다는 뜻이 되고요. 위쪽에 보면 붉은색으로 나와서 첫 번째 관자, 관청관자와 허가한다는 허자, 즉 관청에서 허가했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뒷면에 재미있어요. 부산 수화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수재와 화재를 예방한다는 비인데요. 부적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세워진 날짜, 그러니까 1955년 정월 보름날 세웠다는 게 나오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화자를 사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해 용왕이 불을 마치 막듯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그걸 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물들이 사회 용왕이 불을 막는다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선생님 그 비석을 보니까 정말 간절히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 염원이 느껴지는데 혹시 그 예전에 불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시절 그 불산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적 그렇죠. 배경과 그 혹시 정도 관련이 얘기까지 나오죠. 있나요? 뭐 부산이 아니고 불산이라는 표현이 한국전쟁 피난 시절에 나왔는데 53년 1월 달에 국제시장 대화제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역전 대화제라 불리는 부산에 대참사가 있었고 54년에는 뭐 매축지 대화제부터 해서 용두산 대화제가 12월 10일까지 그 외에도 부산진 뭐 대화제 이래가지고 엄청난 화재가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는 그 당시 뭐 판잣집들이 많고 게다가 이제 집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화재에 무방비한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이런 불들로 인해 가지고 뭐 피난민들이 그나마 힘들었던 그 삶의 희망까지 빼앗아갔던 이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말이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자나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다시 한번 불조심 이 말이래요. 그런데 이제 용두산 공원에 이제 대화재가 발생한 것이 네. 그 피난 시절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이제 대화재가 유명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은 용두산 공원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생긴 네, 공원인가요, 그게? 그 조선 후기에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678년부터 약 200여 년간 이게 그 일본 대마도 사람들이 와 있던 초량외관이라는 이 상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초량외관에는 이제 그 대마도 사람들이 그 모시는 신도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 그 다음에 재물의 신, 상업의 신, 뭐 이런 등등의 신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대마도 사람들이 와 있던 그 신사는 우리나라 한국의 신당 이런 거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기복적인 그런 그 신당이었습니다. 이제 근대 개항이 되면서 그 당시 시기가 일본이 이제 메이지 시대를 접어들어갑니다. 이 메이지 시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이제 이 굳건하게 세우는 이런 게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천황 중심의 국가는 결국은 신사의 중요성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1915년 되면 그 전해에 부산부가 만들어져요. 부산부에서 일본 정원주식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두산 일대를 공원화 작업을 합니다. 1년간에 걸쳐가 1916년에 용두산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이제 신사까지도 세우는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부산 최초의 근대 공원인 용두산 공원이 1616년에
1916년에 1916년. 생겨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 사진이 1930년대 용두산 신사 모습입니다. 네. 신사 전체 전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입구에 저곳은 이제 도리라 그래서 그 새가 쉬어가는 곳인데 이제 새가 그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모든 신사 앞에는 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보시면 예. 저렇게 이제 고마이누라 그래가지고 신사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네. 동물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저렇게 신사에 이제 본전과 정전이 배전이 있는데 이제 배전은 이제 절하는 곳이고 본전은 이제 신사의 신을 모신 곳인데 특별히 이제 본전에는 조선 사람은 못 들어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용두산 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장을 하면서 신그레이드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네. 최고의 신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신사의 운영은 그 일본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타지에 와 있는 예. 일본인들을 네. 결속시켜주는 커뮤니티로서 강력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재밌는 네. 현상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신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네. 왼쪽 편은 신사 본전, 오른쪽은 저 용미산 신사가 합사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 용산 타워가 있는 자리하고 네. 비교해 보면은 네. 정확한 신사 위치를 아시겠죠? 아, 저기 있었구나. 네. 뒤쪽. 자, 그런데 연관되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 이거 사진이에요? 자, 48년 해방 직후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저 집합 뭐 건물군이 같은데. 큰 대자 형태로 보이죠? 네. 맞네. 대신동 삼익 아파트 자리의 그 과거의 부산 형무소 자리입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저 건물은 이것도 뭐 같은데. 일자로 보입니다. 원래는 저 형태가 아닌데 나중에 저 형태로 변합니다. 여기 예전에 경남도청인가요? 그렇죠. 경남도청 자리죠. 오, 자, 뭐예요? 과거의 부산시청 자리는 본자형 비슷하게 나타나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이 그 건물들이 1917년 교도소는 대자로, 네. 1924년 그 경남도청은 일자로, 34년 이럴 수가. 시청은 본자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에 중앙이 용두산이 있는. 용두산 공원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저런 건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부산의 첫 발을 디디었던 일본인들로서는 그 용두산 일대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했다고. 그래서 부산 사투리라면 그거에 지독실까. 그러네, 진짜 지독하네. 엄청 치밀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화에 굉장히 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용두산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당시 좀 이거 일본에 지키고 싶어 했던 아주 그런 중요한 곳이었네요.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름부터 용두 아닙니까, 용두. 이 용두산 자체가 용두산 오른쪽에는 이제 천마산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왼쪽에는 황령산이 있고 뒤에는 음광산.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영도의 복내산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이제 이 바다 물길이 흐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서 풍수로 유명하신 분들은 이 용두산이 부산의 3대 명당 중에 한 곳이다. 용두산 네, 그 네, 주변이요? 용두산 공원 자체가 그러면 네, 산으로 네.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있으면 그 물길이 있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나머지 두 곳은 어디입니까? 나머지 그곳은 그게 이제 좀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촬영 전에 용두산 공원 한번 가서 그러니까. 기사 그럼요. 봅시다. 그래야 이제 시청률의 중요해요, 대박을 중요해요. 기원하는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패널들 중에 좀 처지는 분이 계시면 용두산으로 보내야 되겠어. 보냅시다. 가서 길을 좀 바꾸고 오라고. 네.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두산에 있는 이 신사를 갖다 그만큼 이제 그 초기에 부산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던 일본인들이 중요시했는데 네. 그곳에 있는 용두산 신사가 가장 격이 높은 신사. 말하자면 이제 국패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국패사라는 것은 이 조선 총독부가 관리 비용을 모두 대는 조선에 있는 신사 중에서는 가장 등급이 높은 두 개의 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용두산 신사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예. 30년대가 되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네. 그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그 일본의 기존의 정책은 그 조선인은 2등 시민 정책이었는데 네.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서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돌아섭니다. 우리가 남이가 정책을 쓰는 거죠. 우리가 내선일체, 우리가 하나였다. 그러면서 추진한 게 황국 신민화 정책이고 그 중심을 이룬 것이 신사 참배입니다. 강제로 신사에 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 셈인데요.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이제 차장이 이제 전차가 지나가면 이제 이번 역은 뭐 용두산 신사, 용두산 신사하면 네. 그 소리에 맞춰서 다 차에서 일어나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지하철이 이번 가다가. 정차할 것은 서면 하면 사람들이 다 서버리는 어머, 것처럼 어머. 마치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유형이 대단했다고 하죠. 광복 후에 이제 이 신사는 일제 탄압의 상징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복 8일 만에 전국에 136개 신사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지거나 뭐 강제 철거를 하는데 네. 유독 그 광복되고 3개월 동안 이 신사는 살아남아요. 그 이유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네. 이 만주나 북한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해서 귀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남아 있었던데 일본인들이 워낙 많이 이제 그쪽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광복연락선을 타고 돌아가야 되니까요. 네. 이런 과정에 이제 그 참지 못한 청년 민영석이라는 한 청년이 네. 엄청난 큰 결심을 하게 돼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니 용두산에 외놈들의 신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신나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아주 인화력이 굉장하다고 그러대. 그걸 이 한병을 해가지고 밤에 그래 이리 와서 그래 저거 뒤로 낮에 답사하고 그래 그대로 그러면 이 본관까지 연결되도록 그래 놓고는 도망을 가려 뒤 돌아보니까 이 본관 여기까지 다 탔. 저 가는 동안까지 다 탔죠. 야, 저렇게 용두산 신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그 또 재밌는 건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화재였는데 당시 네. 기사에서도 방화로 추정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자세하게. 또 그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도 아이고 억지로 절 받아먹더니 불길 한번 세다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범을 찾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사실 그때 당시 부산 시민의 심정이 확 네. 내가 그러네요. 태워버릴까 뭐 아, 이런 자세하다. 심정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화는 사실 부산 시민 모두가 공범인 셈인 거죠. 저희 분해스코에서 이렇게 몇 번 화재 이야기를 좀 다뤘었는데 네.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기분 같진 않네요. 예. 굉장히 뭔가 슬퍼하는데 아주 통쾌하고 시원해요. 신사를 태운 거는 정말 좀 박수 한번 쳐줘야 될것 시원한 같아요. 화제. 예, 우리 오. 고 민영석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정말 기계 있는 젊은이 덕분에 멋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용두산 공원 중심으로 화재가 뭐 많이 났다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터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맞아. 걱정을 좀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경하시는 건가요? 근데 아까 그 우리 화재 예방비가 이렇게 1955년 세워졌는데 네. 예, 예. 그 화재 예방비 이후에 작은 불은 났지만 부산에 큰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와, 그러면 효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화재 제가 부산 타워 대표로 있을 때 네. 개발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아, 요겁니다. 아까 그 비석 뒤편에. 뒤편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 기념품 같은 건가요? 네, 요게 이제 그 관광 기념품으로 제가 개발한 건데요. 아, 네. 아까 우리가 봤던 화재 예방비 뒤쪽에 있는 예, 예, 그거네. 그 부정문안을 네. 예, 디자인한 겁니다. 아, 마그넷 오. 저 냉장고 같은데 붙일 수 네, 있도록 그렇습니다. 만드신. 마그네틱. 그렇군요. 예, 지금 재한 씨 타일입니다. 지금 집에 가져가려고 지금 좀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날카롭네요. 이게 이걸 디자인해가지고 네. 스토리텔링해서 이렇게 용두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네, 이제 관광 나눠주시는군요. 기념품으로 네. 예,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겁니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디자인이 또 독특해 보여요. 그렇죠. 다르게 보여요. 네.
그 강력한 문화유산 후보가 아닐까. 아니 지원 씨는 생각을 벌써 마음을 합니다. 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 올려두고 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냉장고나 딱 붙여 그렇죠. 놓으면은 집에 불이 안 나겠네. 예, 혹시 그 뭐 화재 보험 가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바뀌는 안방에다가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안방에서 불이 좀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새벽 시간 방송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하세요? 저희 학생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아주 강력한 후보 제가 봤는데 두 네. 번째 문화유산 후보도 우리 강석환 대표님과 아주 관련이 깊은 후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Woo.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I'm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Oh, take a sip now. Take it down now. I say, oh, do you dance now? Sing it loud with me right now. Say, I say, 'cause I believe we can fly now. Spread your wings and kiss the sky. Yeah, I believe we can fly now. 야, 이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정말 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부산 타워. 야, 이게 참 여기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부산 부산 사람은 사람들 중에? 없죠. 네. 안 가본 사람. 가봐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공원에 사진사들이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많이 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사진사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관광 사진사를 3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용두산과 영도대교 거기를 아무나 찍는 것이 아니라 공식 사진사들만 찍는. 일종의 라이센스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찍으면은 이제 주소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금을 지불하면 집으로 보내주던 곳.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폴라로이드로 즉석에서 찍어서 네. 그렇죠. 또 주기도 하고. 저희도 어릴 때 거기서 솜사탕 사 먹고 솜사탕 들고 엄마 아빠랑 폴라로이드 한 장 찍는 사진 게 찍고. 이 관광이었죠. 저도 그죠?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만 해도 거의 화목한 가정의 상징과 같아요. 우리 집 우리 집에 제법 없지. 화목하다 싶으면 우리 꺾여질 집 시계랑 폴라를 찾아봐야 찍고 된다. 왔어. 꽃시계. 네. 집에서 찾아보세요. 있는지 있을 것 찾아보세요. 같아요. 네. 지금에는 이제 그 뭐 전망대가 흔하지만은 당시로서는 뭐 70년대 초반입니다만은 이 전망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죠. 부산타워를 개장하면서 그때가 용두산 공원이 전성기를 맞습니다. 아, 네. 우와, 죽이네. 가자. 집에 가자. 이거 불끈해서 좀 타고 올라가는 길. 네, 사진 줘. 사진 줘. 사진 아이시요. 저 올라가는데 얼마입니까? 200원이나 가네. 와, 딱 무시 그리 비싸노? 우리는 저 100원만 내고 저 중간쯤에 내리면 안 되는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는데. 아따 참말로 이거는 한번 타면은 꼭대기까지만 논스톱이라 얘. 우리는 저 한번 올라가 볼 끼라고 저 산골에서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까? 200원이면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이 4그릇이나 되는데. 그래도 저 탈기가 내 친구들한테 저랑 이까이 했다. 빨리 가자. 진짜 어떡해. 아니 그 당시 200원이요. 그때 200원이면 남포동에 이 극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극장 개봉관 입장료가 2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즘은 이제 개봉관 뭐 이렇게 가면은 10,000원 정도 만원 또 하잖아요. 사죠. 예.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네. 사실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뭐 여러 사람 가면은 그래도 연간 관람객이 6, 70만 정도 되는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바다 쪽으로는 부산항이 쫙 펼쳐지고 그렇죠. 네. 뒤쪽으로는 이제 부산 시가지가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어릴 때도 굉장한 자랑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맑은 날에 이제 대마도까지 보이는데 네. 이제 갔다 온 친구가 이제 어제 엄마랑 가서 대마도를 보고 왔다 이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일본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일본이랬다 막 싸우면 이제 셈이 나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도 대마도 보게 부산 타워 데리고 가줘 뭐 그랬던 기억이. 저 어렸을 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부산 타워에서 보이는 게 부산이다.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부산 타워에서 대마도가 보였기 때문에 대마도도 부산 타워. 그랬어요. 듣다 보니까 그 사진을 찍으면 화목한 가정, 그다음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내노라는 집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두 개 다 못 해본 우리 집은 뭔가. 지금 하면 되지 뭐 지금. 어머님이 사진을 어딘가에 소장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유명했던 이 부산 타워 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건가요? 1973년에 네. 부산에서 이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아마 이 오픈하는 날짜를 맞춘 것 같은데, 이 70년,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네. 이 가장 지상 과제가 뭐 경제 발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제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징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공업탑이다, 무슨 이런 용두산 타워 같은 이런 탑을 많이 세웠던 거죠. 네. 이 상징물을 통해서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어떤 네네. 정권의 목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세워지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산 타워가 지어질 때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였나요? 영두산이 해발 60m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부산 타워 높이가 120m입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국내 최고 높이였는데요. 그러네요. 부산 타워 건립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 그다음에 많은 그런 어떤 문화시설로 인해 가지고 비용을 들이는 최고의 시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서울 타워가 있지 않았어요? 1년 뒤에 남산 타워, 그 부산 타워 1년 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산 타워가 그러면 더 부산 먼저 타워가 생겼어요. 먼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원조네. 그러네. 약간 따라한 건데요, 그러면? 부산이 그때 겁나 잘 나갔다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지금도 잘 나가요. 이제 좀 아쉽네. 당시 돈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 4억 5천. 예. 그 당시에요? 네.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약 한 250억 내지 300억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그 부산 타워 디자인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국내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홍익대학교 나상기 교수님이 이제 설계 디자인을 했는데요. 예. 그분께서 처음에 이제 디자인한 게 부산항의 등대. 네. 이 등대를 모티브를 해서 그 상층부에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본떴다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뭐죠? 그 약간 이렇게 처마처럼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저는 보고 뭐 이렇게 경복궁 뭐 이런 건가? 느낌이. 네, 약간 네. 그런 건가? 뭐예요? 그러면은 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아, 네. 이야. 그렇습니다. 저게 상층부의 보게인데요. 네. 저게 유리를 갖다가 전망대 유리를 없어지면은 저 상층부 보게하고 같아집니다. 아, 정말요? 다보탑을. 네. 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냥 지은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등대 이미지하고 네. 한국 최고의 그 전통 유산인 불국사 다보탑 이미지가 합성 디자인된 그런 형상입니다. 네. 다보탑을 용산공원의 어떤 디자인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네. 또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좀 분분한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왜 다보탑이었나? 네. 그러면 이제 이 박정희 정권 때 이 경주는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거든요. 경주 그럼 뭐가 통일신라가 생각이 나죠. 네. 통일신라. 그럼 신라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화랑. 젊은 화랑들. 예. 네, 화랑도 정신. 이것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정권의 정통성이 좀 약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네. 이 어떤 화랑도를
어떤 국민을 계도하는 어떤 도구로서 좀 활용을 하고 싶었고 그런 입장에서는 경주는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것을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의도를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걸 뭐 건축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그 다보탑을 뭐 너무 노골적이라고 싶을 정도로 그대로 채용해 와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 용두산공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순신 장군 동상 하면 그 광화문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 광화문이 68년도고 그 여기는 55년도에 그 이순신 동상이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동상들은 사실 이런 선생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권의 어떤 의도성이 다분히 투영이 되는 그렇네요.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호국의 영웅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반일의 어떤 상징이고 이러니까 그런 상징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좀 부여해 줄 만한 그런 상징물로서 이 이순신 장군을 채용을 한 거죠. 이미지를. 생각은 조금 다른데. 아까 우리 이야기하기를 이제 용두산 공원이 용두산 신사가 이제 국폐사일 정도로 일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용두산 공원에 이순신 그 충무공 동상을 세운 것은 일본 일제의 길을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용두산 공원 주위에 있는 이름들이 지금 보면은 강복동, 충무동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름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리 바꾼 것입니다. 광복동. 네네. 그것도 이제 일제로부터 강복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 빼앗긴 어떤 주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막 기억을 지우고 그런 이 용두산 공원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 민족의 어떤 정신을 씌우려는 그런 의도였지 않나 그런. 뭐 의견이 다 분분한데요. 동상님한테 직접 여쭤볼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시니까 어쨌든 그만큼 용두산 공원은 누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안에 또 부산 타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두산 공원이든 뭐 부산 타워든 어떻게 보면은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땅이 뭐 신사가 됐다가 지금 이제 우리 시민의 공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부산 시민이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1990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산 시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산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게 바로 부산의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용두산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세 번째 유산 후보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번만 보여주라. 안 돼. 너무 안 돼. 한 번만 안 돼. 저리 가. (12월 31일) 되면 이제 제야의 종 타종을 하죠. 그럼 그게 이제 TV에서 생중계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화가 나요. 왜 맨날 저기 서울의 그 을지로에 있는 그 보신각에서 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보면 꼭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서울 시민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부산은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이 치는 종소리를 좀 듣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이 VCR에서는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400만 인구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충만할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굉장히 그게 자랑스럽거든요. 이때 당시 모금으로 시민들 모금으로 해서 자발적 모금으로 저 종을 만들게 되는데 96년 5월 한 달간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참여를 하고요. 목표액은 9억이었는데 무려 12억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부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모금으로 만들고 또 화끈하거든. 멋있다. 시민의 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절에서 사용하는 이제 범종이라는 형태와 같습니다. 이제 범종은 이제 사찰에 쓰다 보니까 꽃 문양이 거의 다 연꽃 문양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부산 시민의 종이다 보니까 부산의 상징인 동백꽃을 대신 이제 꽃 문양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는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나르고 오륙도가 있는 이렇게 해서 그 부산 사람의 어떤 기상을 따서 만든 정말 부산 시민의 종답게 종의 어떤 디자인까지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화시대를 맞아서 안으로는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그리고 밖으로는 웅비하는 부산의 모습을 훌륭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원이 모여서 처음 울리는 그 종소리 얼마나 사람들은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요. 뭐 뒤에서 뭐 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그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어땠습니까, 선생님? 종소리는 사실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뒤에서 들어도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그 아까 박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산 시민의 영혼을 담아서 시민 성금으로 만들었다는. 그게 저렇게 쳐지니까. 디자인도 종을 팡 치니까 파도가 팍 치는 거. 근데 뭐 지금 세대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데 아니 왜 부산에서 당연히 종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칠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뿌듯함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영두산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염원과 기원을 담은 그런 장소였고 그런 것이 이 시민의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그 공간으로 이제 용두상공이 탈바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용두산 미술전시관, 문학비거리, 미술의 거리 같은 문화적인 공간이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6년, 97년 요쯤으로 봤을 때는 그 97년 어떤 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IMF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 H.O.T가 데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쇼미더머니라고 이제 힙합 프로그램 열풍인데 사실 1세대는 여기로 봐야겠죠. 그러면 과연 이때 용두상공원은 부산 바닥에서 춤 좀 깨나 춘다는 친구들이 맞아. 비보이의 성지. 비보이. 저는 진짜 그때 학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서 구경했었어요. 사실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이 그때는 용두상공원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춤도 많이 추고 마당극도 많았고 정말 그 지금은 버스킹 문화가 많지만 그때 아마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자물쇠 걸어주면서 열쇠 막 집어던지고. 그 사랑의 자물쇠를 대표님이 시작하셨다고. 정말요?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사랑의 자물쇠가. 지금은 이제 사랑의 자물쇠를 더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뭐 혹시 열쇠빵 하셨던 건 아니에요? 주변에서 가게 하나 내놓고. 이런 개그 진짜. 아니 아내분하고 안 붙이셨어요? 저희는 남산에 있어요.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남 동네 가가지고 남 동네 가가지고. 다음 주까지 다시 달고 인증샷으로. 거기서 자물쇠를 치고. 진짜 용두산공원은 이 개개인의 추억을 뭐 빼놓을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개인의 추억을
함께 하면서 이제 부산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맞아.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네. 그래서 또 시민의 종 자체가 아주 그 문화유산 후보로 가치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도 또 문화유산 선정하는데 굉장히 다들 고민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네스코 문화유산 최종 선정에 앞서서요. 문화유산 후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음식이 없어서 고민이 많겠어요. 아, 저보다 박상현 선생님이 고민이시죠. 아, 그런가요? 저는 아주 오늘 홀가분하게. 정하셨나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상현 선생님은 어떤 유산 후보를 추천하십니까? 이 시민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공간에 빚을 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부산 사람들이 참 부산 타워에 빚을 많이 졌다. 네. 부산 사람 치고 이 공간에 추억 하나쯤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 추억을 아주 오래도록 간직하자는 의미에서 부산 타워를 꼭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감성적 접근이에요. 우리 이용 선생님은요? 예, 저도 그 사실은 방송 이제 잠시 멈췄을 때 그 모 분께서 강력하게 자신의 문화유산을 피력하셔서 그때 좀 설득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통은 사실 넘어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 딱 넘어갔거든요. 야, 어떤 부분에서 넘어갔는지 어떻게 선생님을 인도하셨는지. 역사 선생님을 설득했습니다. 원래 뭐셨죠? 저는 시민의 종. 그렇죠. 원래 시민종이셨는데 제가 설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화재 예방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얘기하셨듯이 용두산 공원에 가면 타워 다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시민의 종 매회 뭐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종 치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문화유산을 부네스코를 하느냐. 모르는 그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유산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걸 좀 소중하게 가꾸자. 저를 보세요. 지금도 다 지금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제 눈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화재 예방의 어떤 중요성을 예전부터 경험을 했었잖아요. 혹시 좀 자석 때문에 받아서 그런 거 아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진짜요? 1월 21일 기사인데 이제 그 중구가 용두산 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이제 용두산 공원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나 원래 안 펴. 나한테 왜 그래?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요. 조심하세요. 선생님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화재 예방비 때문입니까? 그렇죠. 여기를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부네스코에서 이제 화재 예방비를 조명을 하면 좋지 자들을 않을까. 잠재적 방화범으로 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훈 선생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좋아요. 쏠딱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비논리적인데 아니 왜 저는 팩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럼 화재 예방비 알겠습니다. 저랑 이용 선생님에서 두 표 바로 획득을 했습니다. 이 사실 재해라는 것은 안전사고도 많지만서도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원했다. 비는 조그만하고 크게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어떤 굉장히 좀 상징성적인 게 있다. 뭐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뭘 선정인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재 예방비가 세 표로 선두로 치고 나가게 됐습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세 분 나오셨는데 과연 선생님. 변화가 있을지.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종으로. 왜냐하면은 용두산 공원이 수백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서 염원과 소망을 비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근 들어와서 다음 1년 동안의 소원을 비는 어떤 상징물이 우리 시민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네스코 위원회에서 저는 시민의 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현 선생님과 같은 부산 타워를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셨듯이 공간에 대한 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서 나의 유년 시절 그리고 나이 들어감까지 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타워 안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소신껏 하십시오. 그럴까요?
오늘은 네. 부산 시민의 마음과 그리고 부산의 역사가 담겨 있는 화재 예방비로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오늘의 우사유산 10호로는 화재 예방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이셨는데. 네. 사실 이게 카메라 조명 이렇게 긴장도 되고 한데 너무 긴장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네. 손에 땀이 너무 나요. 근데 학생들한테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막 놀리고 있을 거거든요. 사랑하는 얘들아 조금만 놀려. 예, 그래서 오늘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그 좋은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빛, 저 또한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곳이고요. 제가 애양심이 강한 편이라서 친구들이나 타 지역 사는 애들한테 용두산공원을 부산의 센트럴파크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그 부산의 센트럴파크 같은 곳이다. 근데 저는 그 공간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나 10대들이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개발돼서 더욱더 시민들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용두산공원 그 꽃시계탑 앞에서 우리 부산 사람 거의 다 사진을 한 번씩 찍었잖아요. 예, 집집마다 다 있죠. 그래서 언제 한번 좀 큰 포토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좋네요. 거기에 좋은 각 아이디어다. 가정에 있는 그 용두산공원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부산 시민들이 다 거기 한번 붙여보는 게 어떨까. 너무 좋다. 좋은 생각이다. 네. 아마 오늘 방송 끝나시고 이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릴 때 사진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진짜 고모전 금년에 한번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진짜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네스코 제10회 용두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산을 뽑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멋진 곳, 또 가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